구티비가 복음 스튜디오 이전을 위한 특별 후원 생방송 이틀째를 맞아 성도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교회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가운데 판결이 교계에 미칠 영향을 취재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활발한 교제와 함께 사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신앙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오는 Bring Your Bible to School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추석 연휴 동안 다문화 이주민 추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 천사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생방송 2일차를 맞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구티비 애청자들이 게스트로 참여해 신사옥 이전을 위한 후원금 독려에 함께 힘을 보탰는데요. 더 좋은 복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구티비의 다짐을 시청자들과 공유한 천사 후원 방송 둘째 날 현장을 정성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티비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생방송 2일차를 맞았습니다. 후원 방송은 첫째 날 복음 전파의 꿈을 일구는 구티비에 이어 5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구티비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송엔 구티비 중보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을 진행하는 예능 청년교회 심성수 목사와 함께 배우 정나훈 씨가 MC를 맡았습니다. 후원 방송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시청자들은 복음 스튜디오 이전을 위해 또 더 확장된 미디어 사역을 감당해주기 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송이었구나. 그리고 많은 직원들의 희생이 필요했겠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좋은 사역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질 좋은 방송을 또 내보내실 것이고. 하지만 아직 이전에 필요한 장비, 부가적인 비용들은 아직 구티비가 감당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구티비와 함께 미디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심성수 목사도 이번 천사 후원 방송을 통해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사실 직원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고 충분히 리허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스튜디오가 하나가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시간대에 나눠서 직원분들이 이것을 제작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물질을 흘려보내준다면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구티비는 지난 26년간 대한민국 원근 각지에서 선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와 인물들을 조명해왔습니다. 구티비 간판 프로그램 오 자유열을 비롯해 올해 개편을 맞아 시작한 신규 프로그램 아버지 나의 아버지,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혼민복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성도들의 신앙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구티비는 앞으로 이어질 천사 후원 방송을 시청하는 1000만 성도들에게 성공적인 복음 스튜디오 이전을 위해 함께 동역해주길 요청했습니다. 구티비는 26년간 미디어 선교를 하면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 위해 앞장서 왔는데요. 제작 환경이 사실 너무나 열악하긴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성실하고 열심인 마음으로 우리 제작진들이 함께하면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성도님들과 그 교회들이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구티비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게스트들을 초청해 구티비의 미디어 사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을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최근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교계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사역자의 경우 교회 특성상 기업의 일반 근로자와 달리 주말과 새벽 근무가 많은데요. 이에 맞춰 근로기준을 세우는 등 사역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째 교육전도사로 사역 중인 A씨. 주말에만 교회에 출근하기로 한 파트타임 사역자지만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평일 제자훈련 수업까지 진행합니다. 또 사역자들은 이 열정페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이제 좀 헌신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요일 주일에만 나오면 된다. 그 새벽부에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두로 설명해줘요.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교회에서 사역하는 한 전도사에게 담임 목사가 정당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회사역의 동역자 의미가 강한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나 교회의 필요에 맞게 일하며 다른 경제활동이 어려운 강도사나 전도사의 경우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계약 없이 그냥 보통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거의 공동 목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면서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나가가지고 충분히 처음에 전도사님 오실 때 얘기를 해가지고 청빙 계약서라네요. 이런 걸 명확히 작성해놔야 돼요. 사역을 시작할 때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교단 차원에서 사역 특성에 맞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교계단체에선 부교역자 사역 서약 형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교회를 지원하고 또 합격이 되었을 때 제대로 조금 제시해주고 사례비는 얼마인지 더 사역을 오래 할수록 사례비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면 교회에서 사역자의 이 경제적인 상황을 책임져줘야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교회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감당할 수 있는 사례비는 천차만별입니다. 개척교회 등 소형교회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전도사 이중직 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도 사실은 거의 우리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못 맞추거든요. 일반 근로자하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근무 시간도 그 휴일이고 새벽기도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 사역의 특성 이런 걸 충분히 좀 반영해서 성도 수와 함께 교회 내 사역자도 줄어드는 현실, 각 사역 특성에 맞춘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합의가 사역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역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에서 교인들은 상당수 교회 내에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회 사역에 많이 참여할수록 만족도는 높았는데요. 활발한 교제와 사역, 봉사 등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성도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함께 교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교회 내 소통 부족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인 간 교제 부족을 꼽았습니다. 현 출석교회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회 사역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인이 교회를 출석하는 데 만족을 느끼려면 교회 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교회에서 예배 이외에 친교, 사역,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교인은 교회 활동자들 중 10명 중 8명이 지금처럼 계속하거나 더 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교회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두 사람 사이의 공감적인 인간관계인 라포에 기반한 자율적 교회 활동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어떤 라포가 형성될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교회는 이제 의무감으로 교회 모임을 하게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를. 이런 가운데 교회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교인의 45%는 기회가 된다면 교회 봉사나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각 성도의 관심사 분석과 다양한 모임 마련을 통해 교회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신앙생활 만족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무조건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각 구역이나 이런 교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틀이 아니라 각 성도마다 관심이 있습니다. 선교,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자기 관심사, 영화 보기, 독서 모임 이런 어떤 공동체 관심을 클럽 같이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교회 내에서 교제와 사역 활동에 활발한 참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인 맞춤형 활동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최근 교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오는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CBN 뉴스에 따르면 미 기독교 단체 포커스 온 더 패밀리는 현지 시간 5일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사는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나누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0월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8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만큼 청소년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행사명의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성경을 든 자녀의 사진을 게시해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 같은 프로그램이 미국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학교의 성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를 재조명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글로벌 엘림재단이 지난 28일 추석 명절을 맞아 다문화 이주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다문화 가족과 22개국에서 온 이주민 총 779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각 나라 전통 노래와 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테마파크로 이동해 한국 놀이문화와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으로 파주 공단에서 근무하는 모니카 씨는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일터가 일제히 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참 외롭지만 오늘만큼은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어 주인공으로 명절을 즐기는 기분이 들어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재단 이사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이 돌아가서도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많은 활동과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준결승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4일 중국 항저우 황릉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전에서 정우영의 멀티골에 힘입어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이겼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7일 밤 9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일본과 만나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상혁이 4일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3을 넘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카타르의 무타즈 엘사 바르심은 2m 35를 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상혁은 바르심과의 치열했던 승부를 이야기하면서 동경했던 바르심과 같은 높이의 발을 두고 경쟁해 영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 결과는 아쉽지만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우승하고 싶다며 금메달을 향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등을 담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을 최대한 옛 모습에 가깝게 되살린 복간본이 한글날에 나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해례본을 복간한 데 이은 두 번째 복간 작업입니다. 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3년 세종이 창제해 반포한 한글의 창제 원리와 뜻, 문자를 조합해 표기하는 방법 등을 담은 한문 해설서입니다. 언해본은 해례본 가운데 세종이 저술한 정음편의 서문과 문자의 사용 방법 등을 우리말로 옮기고 한자음의 표기법을 더해 간행한 책입니다. 해례본과 언해본 두 자료를 모두 복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1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던 결핵 환자 수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13분기 결핵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누적 결핵 환자는 15,451명으로 작년보다 0.1%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게 되고 대인 접촉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환자 수를 보면 작년에서 올해 사이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5.1%로 크게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은 65세 이상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연 1회 무료 검진을 받을 것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합니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영방송인 후쿠시마호 텔레비 등 현지 언론은 도쿄전력이 5일 오전 10시 30분 방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1,200톤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억제력 강화를 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송위는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자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로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차 석좌는 북한의 핵능력 증강에 따라 한일 양국의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상 첫 하원 의장 해임 사태 이후 혼란에 빠진 공화당 내부에서 공백 상태인 의회 지도부를 메울 대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일각에서 자신에게 하원 의장을 권하는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아 내심 기대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MBC 방송은 현지 시간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할 일은 나라와 공화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매체들은 역대 모든 하원 의장은 현역 의원 가운데 선출됐다는 점이 트럼프 하원 의장 성사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30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이 아프리카와 유럽, 남미 3개 대륙에서 개최됩니다. 현지 시간 4일 피파는 평일을 열고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을 2030 월드컵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파는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막전 등 일부 경기를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래 월드컵인 1930년 대회는 우루과이에서 열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이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불겠고요. 일부 중부 내륙과 산지는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9도, 부산 21도, 대구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뚝 떨어진 날씨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날씨마저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2023년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를 특히 더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 소외 이웃들이 있습니다. 구티비와 함께 이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원석 후원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에 선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